최근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 매일매일 수익 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된 제익스 파트너의 성공 투자 강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익수의 성공 투자. 사실 제가 국고초에 나온 지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내용에는 또 변함이 없다. 예전에 제가 또 해드렸던 성공 투자에 대한 또 연장선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성공 투자라고 하면 또 뻔한 성공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공 투자에 대해서 의미를 좀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떻게 한번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한번 올리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투자,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게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씩의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투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장에서의 수익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뭐 행보장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있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락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도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먼저 자세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20분 남짓, 15분,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사실은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아무튼 그 안에서도 최근에 핫한 이슈와 그와 관련된 집중 공략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최근에 조금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한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급등락.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이슈들이 뭐 많잖아요. 이제 상승의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다음에 합병 소식과 뭐 조기 지수 편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 그다음에 또 로봇, 또 현대차가 아틀라스 로봇 관련해서 또 엄청난 급등을 했고 그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급등한 종목들이 이슈가 계속 약간 지속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나오기는 계속 하는데, 나왔다가 또 장중에 급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지난 금요일, 어저께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됐다는 소식으로 뭐 이런 이슈만 나왔다고 해서 장이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빠지지는 않는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주라든지 석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방산도 해당되지만 일단 전쟁 관련주 있잖아요. 뭐 빅텍이라든지 전쟁주,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는 거의 필히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이제 경향이 컸는데, 우리 시장은 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또 다른 이슈, 뭐 최근에는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순환매 성격으로 뭐 증권주부터 시작해서 보험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은행주들도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이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 또 이런 공식은 이번에 또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리는 사실은 어느 이슈가 더 강하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유동성의 힘과 관련된 그 유동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타진해서 더 큰 쪽이 우위를 점한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같이 올랐다라는 거죠, 석유주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 부분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시간 외 단일가에서 석유주나 전쟁주들이 조금 이제 2, 3% 하락을 한 부분이 연속성은 없다라는 거죠. 일단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우위는 누가 있느냐? 일단 상방으로 볼 수 있다. 그 상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이제 부각되는 상법 3차 개정, 본회의 상정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사모펀드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는 올랐지만 사실 우리 설 연휴 때도 별 볼 일이 없었고 일주일 내내 그냥 단봉으로만 이제 거의 횡보하는 식의 움직임만 보였었죠. 목요일 날,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한번 무너지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던 것 빼고는 거의 보합이었다 볼 수 있는데 블루아울 캐피탈이 이제 환매 중단, 일부 펀드에 대해서 환매 중단 소식인데 블루아울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메타하고도 연결이 되고 빅테크들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상호펀드라고 할 수 있죠. 그 캐피탈이 환매 중단을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부각됐음에도 물론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죠. 로봇이나 AI 종목들은 최근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또 중요한 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전 같으면 물론 로봇주들이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방산주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은 다음에 아주 강한 종목들은 뭐 버티고 있던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외의 2등주, 뭐 3등주 그 밑에 종목들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른 뭐 이제 원익홀딩스라든지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도 또 산이 높으면 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방산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도 사실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올랐죠. 우리기술. 가장 강력하게 올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원전주들은 거의 조용히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계속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치고 나오고 BHI 이런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슈를 받은 종목에서도 1등주와 그 이외의 후발주들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1, 2등도 많이 바뀌는 굉장히 혼란한 나름 이 안에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이제 매매 트레이딩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조정에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8거래일 연속 기관의 상승이었다. 연속 순매수.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약간 보면서 이제 약간 엑시트 성격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기관의 8일 연속 순매수 거기에다가 증권주 보험 이쪽이 움직였다는 거는 사실 예전의 기준에 따르면 지수의 단기 상승이 조금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때 같이 지수가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경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들이 살 때가 이제 두 번째죠. 외국인들이 살 때가 첫 번째, 그다음에 기관이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이 사면서 이제 단기 상승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눈여겨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본, 홍콩 하락에도 이제 금요일 시장에 우리 목요일, 금요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이 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기대감. 2월에 이제 임시국회 열리면서 나머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또 이슈 아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코스피를 보면은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 박스가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잘못 갔네요. 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박스는 뭐냐면 코스피의 단기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4,250포인트 약간 밑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한 6,23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목에서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종목. 굉장히 간단한 기법 같지만 이걸 잘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종목에서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 아닙니까? 지수는 거의 적중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를 도달한다고 해서 바로 역V자로 무너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의 움직임처럼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여기서도 그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계속 보강되기 때문에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장세가 수익률 면에서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잘 반응이 좀 느려서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가 특히 많은 이제 순매수 금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기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여기 사모펀드 쪽도 거의 이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전에는 이제 매도세였죠. 매도세였는데 매수세로 바뀌고 있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다가 연속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약간 전통적인 부분과 약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우상향의 피날레가 펼쳐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또 유동성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비투도 많이 하고 있죠. 2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단기 조정이 꼭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수 관련주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박스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후에 이제 올라갈 자리를 표시한 건데 기준선은 930포인트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도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밑에서 보면은 1230, 1220 정도. 그래서 코스피 상승 부분과 이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빠진 그건 아닙니다. 2주, 3주 정도 있다가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약간 상법 개정 이슈가 만약에 이제 아웃되면 그 이후에 3월 한두 주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그 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낙폭보다는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미국발 쓰나미라 그러죠. 사실 2월에도 사실 설 전에 10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단기 폭락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연속 폭락은 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증시 리뷰 및 다음 주 전략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설명하다가 만약에 설명이 조금 중단이 된다 이러면은 요 시간 끝나고 9시부터 공개 방송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 시간을 꼭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이게 지금 계속되는 이슈로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증권이나 보험 생명이 올랐어. 근데 사실은 제가 증권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했냐면 신영증권을 처음에 공략을 했어요. 신영증권이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에 거의 이제 탑 티어 안에 속합니다. 자사주 규모가 굉장히 많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영증권.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발로 급등이 나온 SK증권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의 2연상, 3연상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신용증권도 꾸준히 많이 올랐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보험생명 쪽이 요 지금 SK증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전 추가 건설 미국 진출 기대감, 건설 및 그래서 원전 섹터가 상승인데 요 부분도 그동안 로봇주에 가려서 수급이 안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뭐냐면 우리기술, 그다음에 부대장이 한전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크호스로 BHI 등등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쪽들은 조금 단기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삼성전자 상승 지속으로 반도체 섹터가 선별 상승인데 선별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 듯하지만 또 아닌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반도체 섹터 하면 레이저셀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또 보여줬는데 그걸로 이제 수익을 또 많이 내드렸는데 선별 상승이라고는 하면 분명히 기술적 분석과 수급 그다음에 이슈 뭐 SK하이닉스와 어떻게 한다 레이저셀이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잘 공략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상승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허용을 했죠. 그래서 북미 대화 기대감. 4월에 또 이제 시진핑 방한 뭐 약간 미국 트럼프와 이제 만나죠. 만나는 기대감이 또 있고 여기서 이제 북미 대화 기대감도 있는데 요거는 단발적이긴 한데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은 좀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데 지금의 어떤 장의 흐름에 보면은 유동성이 뭐 매일매일 보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잘 공략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월 자동차 호조로 자동차 관련주 선별 상승인데 요것도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SL 요런 쪽들 조 단위의 종목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상승을 안정적으로 잘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섹터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로봇, 우주항공, AI. 근데 전력주가 선별 상승하고 있다. 전력주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AI가 붐을 탈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력주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가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약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약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처럼 약간 실적 개선주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가 주가에 어떤 모멘텀을 주고 궤적을 만드는지를 유심히 보신 다음에 공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동아일텍을 또 수익을 내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갔는데 동아일텍이 일단 탑티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요거랑 같이 나온 게 프로텍, 그다음에 다원넥스뷰 등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일단 금요일 날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한가. 물론 요 뒤로 이제 뭐 흥국화재라든지 등등이 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일단 미래에셋생명, 네, 그다음에 한화생명 뭐 등등이 올랐는데 요 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녹색 선을 한 번에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분홍색, 보라색인가요? 이 박스가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인데 그 밑에는 4,000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배수 단위만큼을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갭 상승이 너무 크면은 또 음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래생명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이게 월이니까 제가 월이라고 썼는데 월봉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파란 선이 뭐냐면 예전에 배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가서 윗꼬리가 난 겁니다. 윗꼬리가 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배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배수 단위라는 거는 올라온 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여기까지
일단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간 부분보다 훨씬 더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한 30~40%의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 음봉이 나올 수 있지만 SK증권처럼 갭뜬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재차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갭이 작다 그러면 바로 공략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L입니다. SL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최근에 아틀라스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제 떴던 종목인데 요거는 그 전에 이제 벌써 자동차 수출 호조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냈던 자리입니다. 1월 21일 날.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 요 보라색 선을 돌파했다. 요 파란 선과 보라색 선은 마찬가지로 아까 미래에셋생명의 월봉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배수 단위가 여기서 이제 오버됐다가 다시 눌렀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 분홍색 선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벌써 생기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면 여기 아직 안 갔죠. 얘가 요 음봉의 꼬리 위에 부분이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요 상승 여력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세부적인 거는 또 맞게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월봉까지 보고 갈게요. 월봉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47,000, 48,000원 정도가 배수 단위니까 여기 정도 하면은 한 6만 7만 원 이상, 뭐 6만 8천 원 이상. 아니 7만 원이 여기 있네요. 보면은 5만 원, 4만 원. 한 8만 원 정도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후에 진행되는 9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요 종목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 성공 투자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